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미친 며느리, 아니 이상한 여자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정말 착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자친구는 없고 선도 보지 않는 저희 아들. 외모도 깔끔하고 직업도 괜찮은데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이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에 본인 딸과 한번 선을 보게 하면 어떻겠냐는 친구가 있었고, 일단 어디든 선은 봐야 그래도 좀 맞는 아가씨가 걸리지 않을까 해서 친구 딸과 선을 보게 했습니다. 여자는 많이 만나보지 않았고 숫기가 없는 저희 아들이라서 걱정했는데 친구 딸과 잘 맞는지 곧 있다가 사귀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어릴 때 나이가 비슷해서 사돈 맺어야겠다는 얘기를 친구와 종종 장난으로 했지만 두 아이가 정말로 이어질지 몰랐던 저와 제 친구는 두 아이를 결혼시키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처음으로 너무 저희 욕심에 두 아이를 결혼시키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서로 너무 좋아하고 선남선녀처럼 잘 맞는 두 사람을 보고 꼭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결혼식장, 저희 두 사람 결혼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청첩장이 생겼으니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라는 며느리. 여자를 만난 적도 별로 없고 서투르고 할 텐데 저희 아들도 잘 챙기고 저한테도 살뜰하게 대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바르게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주니까 정말 예쁜 거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어서 며느리를 데리고 드레스숍도 가고 메이크업숍도 가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싹싹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길고 길었던 결혼식 준비 기간 끝에 마침내 결혼하게 된 아들과 며느리. 둘은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났고 정말 그 애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땡땡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엄마 손주도 기대할게. 멋쩍게 웃으면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저에게 이야기해오는 아들과 며느리. 너무 예쁜 두 사람이니 손주는 안 만들어 와도 되니 좋은 시간 보내길, 그리고 이 신혼여행이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의 시발탄이 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오히려 저희 아들의 앞길을 망치는 검은 물감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잠들었다가 깨어난 제 아들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옆에 아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어디 간 건가 하고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 가봤지만 보이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아서 너무 초조해진 아들은 밖에 나가서 찾아봐야 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때쯤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알 수 없는 향수 냄새를 잔뜩 묻히고 온 채로 말이죠. 아들도 너무 이상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던 거야? 자다 깼는데 조금 답답해서 정은 산책 좀 하고 왔다고 하더래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남자 향수 냄새도 나고 그때부터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본인을 너무 좋아해주는 아내여서 그저 본인이 피곤해,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겨 짚었다고 해요. 하지만 불행의 의심은 결국 더 큰 불행의 복선이라 했나요? 저희 아들의 의심은 결국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새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갔고 둘을 많이 사랑하기에 둘만의 시간도 많이 보냈겠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좀처럼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가, 이번에도 아이 소식은 없는 거니? 항상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다 부족해서 라고 하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던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어느 날 손주가 생겼다면서 저에게 기쁘게 먼저 연락하더라고요. 손주라니요. 얼마나 기다려온 손주인데 너무 기뻤습니다. 여보, 땡땡이 임신했대요. 우리도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저희 부부는
이날부터 손주가 태어나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한 달, 일주일, 너무 예쁜 손주를 뵌 너무 예쁜 우리 며느리. 먹고 싶다는 것은 다 사주고 어디 몸 아픈 데는 없을까, 불편한 곳은 없을까 하고 며느리도 성심성의껏 챙겼습니다. 우리 손주를 위해서도, 그리고 예쁘기만 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도 우리 부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 임신한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크게 챙겨주세요. 이렇게 챙겨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항상 겸손하게 저희에게 그만해줘도 되겠다 하던 며느리.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며느리가 엄청 착하고 현모양처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엄마, 땡땡이 아이 낳았어. 우리 아이. 나도 이제 아빠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이 기분이 뭐지? 기뻐야 하는 건가, 슬퍼야 하는 건가? 엄마, 아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다면서 본인도 이제 아빠가 되어서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복잡하다면서 아들에게 온 전화. 저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나도 기다렸던 손주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땡땡땡님 아기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저희 손주. 저희 손주를 본 순간 정말 컸던 기대감과 보고 싶었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황당해서인지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상한 판단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참 묘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거야 신생아 때는 불어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지만 아주 가끔씩 눈을 뜰 때 보이는 눈동자 색이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그런 눈동자에다가 곱슬곱슬한 아기의 머리카락까지.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직모인데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라서 그렇겠지. 양수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며 놀란 마음을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눈동자 색은 색소가 조금 부족한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자라나는 손자는 점점 누구를 닮은 건지 알기도 힘들고 아기 얼굴은 너무 하얗고 눈은 또 검푸른 색이었습니다. 엄마, 땡땡이 누구 닮은 건지 모르겠어. 내 얼굴도 없고 와이프를 닮은 듯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둘 다 곱슬머리가 아닌데 아기는 너무 곱슬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와이프한테 의심이 들어. 혹시 내 애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아이가 본인 와이프도 안 닮고 본인의 얼굴도 없으니 정말 의심해서는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본인의 친자가 맞나 의심까지 하게 된 저희 아들. 결국 아들은 며느리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어찌나 초조하던죠. 제발 별 문제 없길 바라고 바랬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 아들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보는데 저도 아들도 남편도 모두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들의 충격이 너무 걱정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건지. 자신의 아이를 믿고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던 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속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생각에 분노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확인하고는 더는 미룰 것도 없이 바로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너 뭐하는 애니? 땡땡이 사실 너네 부부애 아니라면서? 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도 너무 곱슬머리고 눈도 파랗고 해서 의심했기는 한데 너 이거 누구 애니? 너 우리가 몰랐으면 아주 계속 친아들인 것처럼 속여 먹으려고 했겠다. 처음에는 아기가 눈이 파랗게 태어난 거겠죠. 그리고 어머니 곱슬머리도 유전적으로 없는데 생길 수 있어요 등등의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했다. 너랑 땡땡이 애가 아니라는데 이래도 발뺌할 거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니까 조용해지는 며느리. 그제서야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며느리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며느리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본인 중학교 원어민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어쩌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그런데 무서워서 저희 아들에게 말은 못했고 아이를 너무 원하니 이 아이를 낳아서 친아들인 것처럼 키워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얘가 정말 뇌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원어민의 아이를 내 아들 자식이라고 하면 그게 숨겨질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 멍청함에 실수가 나왔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진 여자가 불륜이라뇨.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너같이 파렴치인 애는 처음이다. 이혼? 절대 안 해준다. 너 우리가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해줄 거야. 두고 보자. 진실을 알게 되고 절망한 아들.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던 자신이 결혼도 하게 되어서 예쁜 아들도 얻게 되어서 너무 좋아했던 아들인데 눈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행복이 깨져서 절망하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며느리가 더 이상 선생짓을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일하는 중학교에 가서 애기의 친아빠라고 하는 원어민 놈을 만났어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 애기 친아빠예요? 어떻게 아내가 있는 여자랑 놀아날 수 있어요? 애들 가르치는 그래도 선생이라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원어민 선생이라는 놈은 며느리가 유부녀인지도 몰랐고 둘 사이에 자녀 계획이 있는 줄은 더더욱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손주가 정말 이 남자의 아이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며느리를 벌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그나마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들의 장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 다른 사람이 나와서 누구시냐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는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이사까지 가버린 후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딸이 그 지경이라는 걸 알고 도망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참 어찌나 기가 차던지요. 이 모녀 때문에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어민 놈을 만났을 때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 뜯었던 걸로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 머리 쥐어 뜯을 때도 어찌나 거세게 저항을 해대던지 몇 대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만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던 터라 최대한 쥐어 뜯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친자관계라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그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일하는 학교에 팩스를 넣었고 관할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는지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학교 측에도 교육청 측에도 며느리의 모든 실체를 설명했습니다. 원어민과의 관계에 여기에 생긴 자식까지, 그것도 이미 결혼까지 한 유부녀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교사직을 파면당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소문이 돌아서 며느리는 돌만 안 맞았지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어떻게 교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해? 네, 영어 선생 예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러운 년이었네. 토 나와. 땡땡땡 선생 굉장히 단아하고 괜찮은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발랑 까졌네. 제 귀에만 들리는 소리도 상당했으니까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은 시원했지만 아들에게 남은 상처가 너무 안타까워 슬프기도 했습니다. 괜히 내가 자식 인생에 나서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고 그 친구란 년도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고 며느리는 사회에서 매장시켰지만 이게 없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여튼 그렇게 이혼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빈몸으로 며느리와 아이는 쫓겨났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지도 않네요. 도망간 지 엄마 찾아가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도 맹한 여자도 있더라고요. 공부머리가 있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외국 남자와의 아이를 가지고 제 아들의 자식이라고 말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며느리였던 애의 모자람에 절로 고개가 저어지네요. 여튼 며느리 보실 때 잘 보고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처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